서울의 오래된 고등학교 복도, 새벽 6시의 고요 속에서 사물함이 쿵소리를 내며 닫혔다. 그 소리는 마치 누군가의 심장이 뛰는 듯 강렬하게 울렸다. 17세의 김지수는 숨을 고르며 자신의 사물함 앞에 서 있는 그림자를 보았다. 최민서, 학교에서 가장 유명한 농구 선수였다. 지수는 책가방을 어깨에 메고 민서를 바라보았다. 민서는 키가 크고 단단한 어깨와 짧게 자른 머리로 복도 끝에서 빛나는 존재였다.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았다. 2년 전, 민서는 지수를 조롱하며 복도에서 웃음거리를 만들었다. 너 같은 애가 뭘 할 수 있겠어? 라며 비웃던 그 목소리는 아직도 지수의 귓가에 맴돌았다. 그때 지수는 조용한 예술반 학생일 뿐이었다. 그림을 그리고 책을 읽으며 조용히 자신의 세계를 지켰다. 하지만 그날 민서의 말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를 남겼다. 왜 여기 있는 거지? 지수가 낮은 목소리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함이 묻어났다. 민서는 손에 든 쪽지를 만지작거리며 고개를 숙였다. 지수야, 나 말해야 할 게 있어. 그녀의 목소리는 흔들렸다. 지수는 눈썹을 치켜세웠다. 민서가 이렇게 망설이는 모습은 처음이었다. 지수는 민서를 처음 만난 날을 떠올렸다. 고등학교 1학년 체육 시간이었다. 민서는 농구 코트에서 모두의 시선을 사로잡는 스타였다. 반면 지수는 늘 구석에서 스케치북을 끼고 있었다. 어느 날 민서의 친구들이 지수의 그림을 보고 웃으며 저런 걸 왜 그리냐 라고 비웃었다. 민서는 그저 웃으며 동조했다. 그 순간 지수는 자신이 보이지 않는 사람처럼 느껴졌다. 하지만 그 후로도 지수는 민서를 멀리서 지켜보았다. 민서의 자신감, 농구공을 던지는 모습, 심지어 친구들과 웃을 때의 눈빛까지. 지수는 이유 없이 민서에게 끌렸다. 그리고 그 감정이 그녀를 더 혼란스럽게 했다. 뭘 말하고 싶은데? 지수가 다시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차갑게 들렸지만 가슴은 두근거렸다. 민서는 쪽지를 내밀었다. 이거 읽어봐의 지수는 망설이다 쪽지를 받았다. 민서의 손끝이 그녀의 손에 스쳤고 순간 지수의 심장이 멈춘 듯 했다. 쪽지에는 짧은 문장이 적혀 있었다. 미안해, 지수야. 내가 잘못했어. 지수는 고개를 들었다. 민서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지수는 쉽게 받아들일 수 없었다. 이게 다야? 갑자기 왜? 그녀의 목소리는 날카로웠다. 민서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그때 내가 너한테 상처 준 거 잊을 수가 없어. 그리고 민서는 말을 멈췄다. 그녀의 눈빛은 복잡한 감정으로 가득했다. 그리고 너를 다시 보고 싶었어. 지수는 그 말을 듣고 멈칫했다. 민서의 말은 그녀의 가슴을 뒤흔들었다. 2년 전의 상처, 그리고 그 뒤로 숨겨왔던 감정들이 한꺼번에 떠올랐다. 지수는 민서를 좋아했다. 아니, 어쩌면 그보다 더 깊은 감정이었다. 하지만 민서가 그녀를 비웃던 순간 그 감정은 부끄러움과 분노로 뒤섞였다. 이제 민서가 사과하며 다가오자 지수는 혼란스러웠다. 믿어야 할까? 아니면 또 상처받을까? 그날 아침, 민서는 더 이상 말을 잇지 못했다. 지수는 쪽지를 손에 쥔 채 복도를 떠났다. 그녀의 발걸음은 무거웠지만 가슴은 이상하게도 가벼웠다. 민서의 진심이 그녀의 마음 한구석을 녹이고 있었다. 하지만 지수는 아직 준비가 되지 않았다. 그녀는 민서가 정말로 변했는지, 그리고 자신이 그 변화를 받아들일 수 있는지 고민하기 시작했다. 학교는 여전히 시끄러웠다. 학생들은 복도를 오가며 웃고 떠들었지만 지수에게는 민서의 그림자만 선명했다. 그녀는 미술실로 향하며 스케치북을 펼쳤다. 민서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 강렬한 눈빛, 떨리는 손. 지수는 연필을 들고
민서의 모습을 그리기 시작했다. 그녀의 손끝은 떨렸지만 그 그림은 그녀의 마음을 담고 있었다. 민서는 그날 이후 매일 아침 지수의 사물함 앞에 서 있었다. 때로는 쪽지를 남기고 때로는 아무 말 없이 기다렸다. 지수는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았다. 민서의 행동은 단순한 사과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는 듯했다. 하지만 지수는 아직 마음을 열지 못했다. 그녀는 민서가 무엇을 원하는지, 그리고 자신이 무엇을 원하는지 알아내야 했다. 며칠 후, 지수는 미술실에서 민서와 마주쳤다. 민서는 농구 연습을 마치고 땀에 젖은 채로 들어왔다. 지수야, 나 좀 도와줄 수 있어? 민서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다급함이 묻어났다. 지수는 고개를 갸웃했다. 뭘 도와달라는 거야? 민서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나 좀 그려줄래? 너 그림 잘 그리잖아. 지수는 놀라서 민서를 쳐다보았다. 민서의 얼굴은 붉어져 있었다. 그 순간 지수는 민서의 요청이 단순한 그림 이상의 의미를 담고 있음을 직감했다. 지수는 연필을 들었다. 민서를 그리기 시작하면서 그녀는 민서의 눈빛에서 새로운 감정을 읽었다. 후회, 그리고 어쩌면 그 이상의 무언가. 두 소녀는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다. 미술실의 고요 속에서 그들의 이야기는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다. 지수는 미술실의 낡은 나무 책상에 앉아 연필을 손에 쥐었다. 민서가 맞은편에 앉아 있었다. 그녀의 농구 유니폼은 땀으로 젖어 있었고 짧은 머리카락은 이마에 달라붙어 있었다. 민서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다. 진짜로 날 그릴 건가? 지수는 대답 대신 연필을 종이 위로 움직였다. 그녀의 손끝은 민서의 강렬한 눈매와 단단한 어깨를 따라갔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민서의 요청은 단순한 호기심일까? 아니면 더 깊은 의도가 있는 걸까? 민서는 미술실의 고요를 깨며 말했다. 너 그림 진짜 잘 그린다. 나 같으면 절대 못해. 지수는 고개를 들지 않고 대답했다.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야. 그녀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마음속에서는 민서의 갑작스러운 관심이 파도를 일으켰다. 민서는 왜 이렇게 다가오는 걸까? 2년 전, 민서와 그 무리는 지수의 그림을 보고 웃었다. 그림이나 그리면서 뭘 할 수 있겠어? 라는 말이 아직도 지수의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지금 민서는 진심으로 그녀의 재능을 인정하는 듯 했다. 민서는 의자에서 몸을 앞으로 숙이며 말했다. 지수야, 내가 그때 왜 그랬는지 설명하고 싶어. 지수는 연필을 멈췄다. 그녀는 민서를 바라보았다. 민서의 눈빛은 진지했다. 그때 나는 그냥 멍청했어. 친구들 앞에서 잘난 척하고 싶었나 봐. 너를 상처 준 게 아니라 내가 나 자신을 숨기고 싶었던 거야. 지수는 그 말을 듣고 숨을 멈췄다. 민서의 말은 예상치 못한 방향으로 흘렀다. 숨기다니, 뭘? 지수가 물었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심스러웠다. 민서는 손으로 얼굴을 문지르며 한숨을 쉬었다. 나도 잘 몰랐어. 내가 뭘 느끼는지, 왜 너를 자꾸 신경 쓰는지. 민서의 목소리는 갈라졌다. 너를 비웃으면서도 사실은 너를 계속 보고 있었어. 내가 그림 그리는 모습, 내가 조용히 책 읽는 모습 나도 모르게 끌렸어. 지수는 순간 숨이 막혔다. 민서의 말이 그녀의 마음을 뒤흔들었다. 그녀는 민서를 좋아했지만 그 감정을 인정하기 두려웠다. 한국의 작은 고등학교, 보수적인 분위기 속에서 그런 감정은 위험했다. 지수는 자신의 손이 떨리는 것을 느끼며 연필을 내려놓았다. 민서야, 그게 무슨 말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작았지만 감정이 뒤섞여 있었다.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나도 혼란스러워. 하지만 너한테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었어. 그리고 너를 더 알고 싶어. 민서의 얼굴은 붉어졌고 그녀는 빠르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미안, 갑자기 너무 무거운 화했지?
그냥 그림 잘 부탁해. 민서는 어색하게 웃으며 미술실을 나갔다. 지수는 혼자 남아 스케치북을 바라보았다. 민서의 얼굴이 반쯤 그려진 종이는 그녀의 마음처럼 미완성이었다. 그녀는 민서의 고백단이 고백이라 부를 수 있을까를 곱씹었다. 민서가 그녀를 비웃던 날, 지수는 자신의 감정을 숨겼다. 하지만 이제 민서가 먼저 다가오자 지수는 자신의 마음을 직면해야 했다. 다음 날 아침, 민서는 또다시 지수의 사물함 앞에 서 있었다. 이번에는 작은 커피 캔을 들고 있었다. 이거 너 좋아할 것 같아서. 민서가 머뭇거리며 내밀었다. 지수는 커피를 받아들며 작게 웃었다. 갑자기 왜 이렇게 친절해? 민서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그냥 너랑 얘기하고 싶었어. 그날부터 두 소녀는 조금씩 가까워졌다. 민서는 농구 연습 후 미술실로 찾아오곤 했다. 지수는 민서의 초상을 그리며 그녀와 대화를 나누었다. 민서는 농구에 대한 열정, 가족의 기대, 그리고 친구들 사이에서 강인한 척해야 했던 순간들을 털어놓았다. 지수는 자신의 그림, 책, 그리고 조용한 성격 뒤에 숨은 꿈을 공유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세계를 알아가며 점점 더 깊은 연결을 느끼기 시작했다. 하지만 학교는 그들의 관계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았다. 어느 날 민서와 지수가 복도에서 웃으며 대화하는 모습을 본 몇몇 학생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다. 저 둘 뭐야? 너무 붙어 다니지 않아? 지수는 그 소리를 듣고 가슴이 철렁했다. 그녀는 민서와의 시간이 소중했지만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웠다. 민서도 그 분위기를 느꼈다. 그녀는 지수에게 말했다. 괜찮아. 신경 쓰지 마. 그냥 우리가 우리일 뿐이야. 하지만 민서의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다. 지수는 집으로 돌아와 자신의 방에서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녀는 민서의 웃는 얼굴을 그리며 생각했다. 이 감정이 잘못된 걸까? 한국 사회에서, 특히 고등학교라는 작은 세계에서 그녀와 민서의 관계는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을 터였다. 하지만 지수는 민서와 함께 있을 때만큼 살아있다고 느꼈다. 그녀는 스케치북을 덮고 결심했다. 민서와 함께 이 감정을 탐험해보고 싶었다. 비록 그 길이 쉽지 않더라도. 시간이 흐르며 지수와 민서는 점점 더 가까워졌다. 미술실은 그들의 피난처가 되었다. 민서는 농구 연습 후 땀에 젖은 채로 찾아와 지수의 그림을 구경했고, 지수는 민서의 농구 경기를 몰래 보러 갔다. 민서가 코트에서 공을 던지는 모습은 마치 춤을 추는 듯 강렬하고 아름다웠다. 지수는 그 모습을 스케치북에 담으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다. 어느 날 지수는 미술실에서 민서의 초상을 완성했다. 그림 속 민서는 농구공을 들고 코트에 서 있었지만 눈빛은 부드러웠다. 지수는 그림을 민서에게 보여주며 말했다. 이게 내가 본 너야. 민서는 그림을 보며 말을 잃었다. 지수야, 이거 진짜 나야. 그녀의 목소리는 감동으로 떨렸다. 지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본 그대로야의 그 순간 두 소녀는 서로를 깊이 바라보았다. 말하지 않아도 그들의 눈빛은 많은 것을 말했다. 하지만 학교의 분위기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민서와 지수가 자주 함께 있는 모습은 소문이 중심이 되었다. 어느 날 지수는 복도에서 익명의 쪽지를 발견했다. 너희 둘 이상해. 그만둬. 쪽지는 짧았지만 지수의 가슴을 찔렀다. 그녀는 민서에게 쪽지를 보여줬다. 민서는 이를 악물며 말했다. 누가 이런 짓을 한 거야? 신경 쓰지 마. 지수야. 하지만 지수는 민서의 눈에 스치는 두려움을 놓치지 않았다. 민서는 농구부 주장으로서 팀 내에서도 압박을 받고 있었다. 팀원 중 한 명인 수진이 민서에게 다가와 말했다. 민서야, 너 요즘 지수랑 너무 붙어 다녀. 애들 말 나쁘게 나와. 민서는 화를 내며 대꾸했다.
그게 너희랑 무슨 상관이야. 하지만 수진의 말이 민서의 마음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그녀는 지수와의 시간을 사랑했지만 팀과 친구들의 시선이 점점 더 무거워졌다. 지수는 집에서 혼자 고민했다. 그녀는 민서와의 관계가 소중했지만 사람들의 판단이 두려웠다. 그녀는 어머니에게 조심스럽게 물었다. 엄마, 만약 누군가가 사회가 받아들이기 힘든 사람을 좋아한다면 어떻게 해야 해? 어머니는 지수를 따뜻하게 바라보며 말했다. 지수야, 사랑은 잘못이 아니야. 하지만 세상은 때로 잔인하지. 내 마음을 소중히 지켜 어머니의 말은 지수에게 용기를 주었지만 동시에 현실의 무게를 느끼게 했다. 며칠 후 학교에서 농구대회가 열렸다. 민서는 코트에서 빛났다. 그녀의 강렬한 플레이는 관중을 열광하게 했다. 지수는 관중석에서 민서를 응원하며 미소 지었다. 하지만 경기 후 민서가 지수에게 다가오자 몇몇 학생들이 수근거렸다. 저 둘 진짜 사귀는 거 아니야? 그 말은 지수의 귀에 날카롭게 꽂혔다. 민서도 그 소리를 들었지만 그녀는 지수의 손을 잡았다. 지수야, 같이 가자. 민서의 손은 따뜻했고 지수는 그 온기에 마음이 녹는 듯 했다. 두 소녀는 학교 근처의 작은 공원으로 갔다. 민서는 벤치에 앉아 지수에게 말했다. 나, 너랑 같이 있는 게 좋아? 근데 나도 무서워. 사람들이 뭐라고 할지, 우리 팀이 날 어떻게 볼지. 지수는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나도 무서워. 근데 너랑 있으면 그 두려움이 조금 덜해. 민서는 지수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럼 우리 같이 이겨내자. 그 순간 두 소녀는 서로에게 약속했다. 어떤 시선과 판단이 오더라도 그들은 서로를 지킬 것이었다. 하지만 그 약속은 곧 시험대에 오르게 되었다. 다음 날 지수의 사물함에 또 다른 쪽지가 들어 있었다. 이번에는 더 노골적이었다. 너희 같은 애들은 여기 있을 자격 없어. 지수는 쪽지를 손에 쥔 채 떨었다. 민서가 그 모습을 보고 달려왔다. 지수야, 괜찮아. 하지만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민서야, 이거 너무 무서워. 민서는 쪽지를 읽고 이를 악물었다. 내가 알아낼게. 누가 이런 짓을 했는지. 그녀는 지수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너 혼자 두지 않을게. 지수는 민서의 품에서 눈물을 흘렸다. 그녀는 민서를 믿고 싶었다. 하지만 세상의 무게는 점점 더 무거워졌다. 민서와 지수는 점점 더 가까워졌지만 그들의 관계를 둘러싼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졌다. 학교 복도, 카페테리아, 심지어 SNS까지 두 사람을 향한 비난과 호기심이 뒤섞인 말들이 떠돌았다. 지수는 점점 더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게 되었다. 그녀는 미술실에서도 더 이상 자유롭게 그림을 그릴 수 없었다. 누군가가 그녀의 스케치북을 훔쳐본 적이 있었고 민서의 초상이 담긴 페이지를 보고 킥킥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민서는 달랐다. 그녀는 농구 코트에서 여전히 강렬했고 팀원들 앞에서도 당당했다. 하지만 지수는 민서의 눈에 스치는 불안을 놓치지 않았다. 민서도 사람들의 말에 상처받고 있었다. 어느 날 민서는 지수를 찾아와 말했다. 지수야, 우리 좀 떨어져 있는 게 낫지 않을까? 그냥 잠시만. 지수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무너지는 듯 했다. 민서야, 그게 무슨 말이야?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다. 민서는 고개를 숙였다. 나도 알아. 우리가 잘못한 거 없어. 근데 팀에서 자꾸 뭐라고 하고 코치도 이상하게 보잖아. 나 그냥 너 지키고 싶었어. 지수는 눈물을 참으며 말했다. 나를 지키고 싶다면 왜 날 밀어내? 민서는 대답하지 못했다. 그녀는 지수를 바라보다 조용히 자리를 떠났다. 그날 밤 지수는 방에서 혼자 울었다. 그녀는 민서와의 순간들을 떠올렸다. 미술실에서 함께 웃던 시간, 공원에서 손을 잡던 순간.
그 모든 것이 꿈처럼 멀게 느껴졌다. 지수는 스케치북을 펼쳤다. 그녀는 민서의 얼굴을 다시 그리기 시작했다. 하지만 이번에는 민서의 눈빛에 슬픔이 담겨 있었다. 지수는 연필을 내려놓고 생각했다. 내가 민서를 놓아줘야 하나? 다음 날, 민서는 지수의 사물함 앞에 서 있지 않았다. 지수는 가슴이 텅 빈 듯 했다. 그녀는 민서가 연습 중인 체육관으로 갔다. 민서는 코트에서 공을 던지고 있었지만 평소의 날카로운 움직임이 아니었다. 지수는 관중석에서 민서를 지켜보다 용기를 냈다. 그녀는 민서에게 다가가 말했다. 민서야, 우리 얘기 좀 해. 민서는 놀란 눈으로 지수를 바라보았다. 지수야, 여기서. 지수는 민서를 체육관 밖으로 이끌었다. 두 사람은 학교 뒤뜰의 벤치에 앉았다. 지수는 단호하게 말했다. 민서야, 내가 너한테 상처받았던 거 너도 알지? 근데 지금 내가 나를 밀어내는 건 그때보다 더 아파. 이민서는 눈을 감았다. 지수야, 나도 아파. 나 너 잃고 싶지 않아? 근데 사람들이 자꾸 우리를 이상하게 보고 나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 지수는 민서의 손을 잡았다. 민서야, 우리 잘못한 거 없어. 그냥 우리 마음이 다른 사람들하고 좀 다를 뿐이야. 민서는 지수의 손을 마주 잡으며 말했다. 너 이렇게 용기 있는 거, 나 진짜 부러워. 두 소녀는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다. 그 순간, 그들은 세상의 시선보다 서로의 마음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그들의 결심은 곧 또 다른 시험을 맞았다. 다음 날 학교 게시판에 익명의 글이 올라왔다. 최민서와 김지수, 너희 둘 뭐야? 역겹다. 글은 빠르게 퍼졌고 학생들은 공개적으로 두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했다. 지수는 그 글을 보고 숨이 막혔다. 민서는 지수를 찾아와 말했다. 지수야, 내가 해결할게. 내가 책임질게. 하지만 지수는 고개를 저었다. 민서야, 이건 우리 둘의 일이야. 같이 싸워야 해. 두 사람은 함께 교무실로 갔다. 그들은 담임 선생님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선생님은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너희가 서로 소중히 여기는 건 알겠어? 하지만 학교 분위기가 이렇게 된 이상 조심해야 해. 선생님의 말은 따뜻했지만 현실적이었다. 지수와 민서는 교무실을 나와 서로를 바라보았다. 민서는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너랑 같이 있을게. 그날 밤, 지수는 집에서 어머니와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는 모든 것을 털어놓았다. 민서와의 관계, 학교에서의 소문, 그리고 자신의 두려움까지. 어머니는 지수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지수야, 내가 행복하다면 그게 제일 중요해. 세상은 변할 거야. 천천히라도. 어머니의 말은 지수에게 큰 힘이 되었다. 민서도 집에서 가족과 대화를 나눴다. 그녀의 아버지는 엄격한 사람이었다. 민서야, 너 농구만 잘하면 돼. 이상한 소문에 휘말리지 마. 하지만 민서는 단호하게 말했다. 아빠, 저 지수 좋아해요. 그건 잘못이 아니에요. 아버지는 한참 동안 말을 잃었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렇게 단단하다면 내가 뭐라고 하겠니? 지수와 민서는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며 점점 더 강해졌다. 하지만 그들의 싸움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학교의 분위기는 점점 더 험악해졌다. 익명의 게시판 글은 삭제되었지만 소문은 멈추지 않았다. 지수와 민서는 복도에서 마주칠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을 느꼈다. 일부는 호기심이었고 일부는 적대적이었다. 지수는 미술실에서도 더 이상 안전하다고 느끼지 못했다. 그녀의 스케치북은 누군가에 의해 찢긴 적이 있었다. 민서의 농구부에서도 팀원들이 그녀를 멀리하기 시작했다. 민서는 지수를 지키기 위해 더 단호해졌다. 그녀는 농구 연습 후 지수를 찾아와 말했다. 지수야, 내가 너 스케치북 새로 사줄게. 그리고 같이 이겨내자.
지수는 민서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민서야, 고마워. 근데 우리 이렇게 계속 버틸 수 있을까? 민서는 지수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버틸 거야. 너랑 같이라면? 두 사람은 함께 학교의 상담실을 찾았다. 상담 선생님은 그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너희가 이렇게 용기 내서 찾아온 거 대단해. 학교에서 이런 일이 처음은 아니야. 내가 도울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볼게. 이 상담 선생님은 두 사람에게 안전한 공간을 제공하며 학교의 다양성 교육 프로그램을 제안했다. 지수와 민서는 그 제안에 희망을 느꼈다. 하지만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았다. 농구부 코치가 민서를 불러 말했다. 민서야, 너 팀 주장으로서 책임감이 있어야지. 이런 소문 때문에 팀 분위기가 흐려져 민서는 이를 악물며 대답했다. 코치님, 저 그냥 제 마음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왜 팀의 문제죠? 코치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세상이 그렇게 단순하지 않아, 민서야. 지수는 미술실에서 혼자 그림을 그리며 생각에 잠겼다. 그녀는 민서와의 관계가 소중했지만 그로 인해 민서가 농구에서 받는 압박을 알았다. 그녀는 민서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았다. 지수는 민서에게 문자를 보냈다. 민서야, 너 농구 포기하지 마. 나 때문에 힘들어지는 거 싫어. 민서는 바로 전화했다. 지수야, 너 때문에 힘든 거 아니야. 내가 선택한 거야? 너랑 같이 있는 게 나한테 더 중요해. 그날 밤, 두 사람은 학교 근처의 한강공원에서 만났다. 한강의 물결은 잔잔했고 달빛이 두 사람을 비췄다. 민서는 지수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지수야, 나 진짜로 너 좋아해. 이게 사랑인지 모르겠지만 너 없으면 내가 나 같지 않아. 지수는 눈물이 고인 채 미소 지었다. 민서야, 나도 그래. 너랑 있으면 세상이 덜 무서워.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그 순간 세상의 모든 소음이 사라진 듯 했다. 하지만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다. 다음 날 학교에서 민서와 지수를 향한 새로운 공격이 시작되었다. 누군가가 두 사람의 사진을 몰래 찍어 SNS에 올렸다. 이게 우리 학교의 부끄러운 모습이라는 캡션과 함께 사진은 빠르게 퍼졌고 댓글은 악의로 가득했다. 지수는 그 사진을 보고 숨이 막혔다. 그녀는 민서에게 전화했다. 민서야, 이거 어떻게 해? 다들 우리를 이민서는 단호하게 말했다. 지수야, 내가 해결할게. 너는 아무 걱정 마. 하지만 민서의 목소리에도 두려움이 묻어났다. 그녀는 농구부 친구들에게 연락해 사진의 출처를 알아내려 했지만 아무도 입을 열지 않았다. 지수와 민서는 함께 학교 옥상으로 올라갔다. 그곳에서 둘은 서로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서야, 우리 그냥 도망칠까? 지수가 농담처럼 말했다. 민서는 웃으며 대답했다. 도망쳐도 너랑 같이면 괜찮아. 하지만 두 사람 다 그게 불가능하다는 걸 알았다. 그들은 현실과 싸워야 했다. 민서는 팀원들에게 당당히 말했다. 나 김지수 좋아해. 너희가 뭐라 하든 그건 변하지 않아. 팀원들은 처음에는 당황했지만 민서의 단호함에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지수도 미술 동아리에서 자신의 그림을 공개하며 말했다. 이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의 초상이야. 너희가 뭐라 하든 이건 내 마음이야.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단했다. 두 사람의 용기는 학교에 작은 변화를 일으켰다. 일부 학생들은 그들을 응원하기 시작했고 상담 선생님은 다양성 교육 워크숍을 열었다. 하지만 여전히 반대하는 목소리도 있었다. 지수와 민서는 그 모든 것을 받아들이며 서로를 지탱했다. 학교는 여전히 두 사람에게 쉬운 곳이 아니었다. 하지만 지수와 민서는 서로를 의지하며 버텼다. 민서는 농구 코트에서 더 강렬하게 뛰었고 지수는 미술실에서 더 대담한 그림을 그렸다. 그들의 관계는 단순한 우정 이상이었고
그 사실을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했다. 어느 날 학교에서 열린 문화축제에서 지수는 자신의 작품을 전시했다. 민서의 초상은 전시회의 중심에 놓였다. 그림 속 민서는 강인하면서도 부드러운 눈빛을 띠고 있었다. 관객들은 그 그림에 감탄했고 일부는 지수에게 다가가 그녀의 용기에 대해 이야기했다. 민서는 지수 옆에 서서 미소 지었다. 지수야, 너 진짜 대단해. 지수는 민서의 손을 잡으며 말했다. 너 때문에 나도 대단해진 거야? 하지만 축제 중 몇몇 학생들이 지수와 민서를 비웃으며 지나갔다. 저런 애들이 여기서 잘난 척해. 지수는 그 말을 듣고 순간 주저했지만 민서가 그녀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신경 쓰지 마. 우리가 우리 길 가는 거야. 지수는 고개를 끄덕이며 민서의 손을 더 세게 잡았다. 축제 후 두 사람은 한강공원으로 다시 갔다. 그들은 잔디밭에 앉아 서로의 꿈을 이야기했다. 민서는 프로 농구 선수가 되고 싶다고 말했다. 근데 지수야, 너도 같이 응원해줄 거지? 지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당연하지. 나도 내 그림으로 세상에 말하고 싶어. 두 사람은 서로의 꿈을 지지하며 더 가까워졌다. 하지만 그들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 졸업이 다가오며 두 사람은 미래에 대해 고민하기 시작했다. 민서는 체육 특기생으로 대학에 진학할 가능성이 높았지만 지수는 미술을 계속하고 싶었다. 두 사람의 길은 갈릴 수도 있었다. 지수는 민서에게 말했다. 민서야, 우리 멀리 떨어지면 어쩌지? 민서는 지수를 끌어안으며 말했다. 멀리 떨어져도 내 마음은 항상 너랑 같이일 거야. 졸업식 날, 지수와 민서는 서로에게 편지를 썼다. 지수의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민서야, 넌 내게 용기를 줬어. 내가 날 비웃던 그때부터 지금 이렇게 내 옆에 서 있는 너까지 모든 순간이 소중해. 민서의 편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다. 지수야, 너 때문에 내가 나를 사랑할 수 있었어. 너는 내 첫사랑이야. 두 사람은 졸업식 후 학교 정문 앞에서 서로를 끌어안았다. 학생들의 시선, 소문, 그리고 세상의 편견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서로를 선택했다. 그들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지만 진실했다. 졸업 후 지수와 민서는 각자의 길을 걷기 시작했다. 민서는 체육 특기생으로 서울의 한 대학에 입학했고 지수는 미술학원에서 포트폴리오를 준비하며 미대 입시를 준비했다. 두 사람은 자주 만나지 못했지만 매일 밤 전화로 서로의 하루를 공유했다. 민서는 농구 연습의 고됨을 이야기했고 지수는 새로운 그림에 대한 아이디어를 나눴다. 어느 날 민서는 지수를 깜짝 방문했다. 그녀는 지수의 학원 앞에 서서 커피 두 잔을 들고 기다렸다. 지수는 민서를 보고 달려가 끌어안았다. 민서야, 갑자기 웬일이야? 민서는 웃으며 말했다. 그냥 내 얼굴 보고 싶었어. 두 사람은 근처 카페에 앉아 오랜만에 마음을 터놓았다. 민서는 말했다. 지수야, 나 대학에서 농구하면서도 너 생각해. 내가 내 옆에 없어도 내가 준 용기가 날 버티게 해. 지수는 눈물이 고인 채 미소 지었다. 민서야, 나도 그래. 내가 날 믿어줘서 나도 나를 믿게 됐어.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은 각자의 꿈을 향해 나아갔다. 지수는 미대에 합격했고 민서는 대학 농구리그에서 두각을 나타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응원하며 가끔 한강공원에서 만나 손을 잡고 걸었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에게 가혹했지만 그들은 서로에게 힘이 되었다. 몇 년 후 지수는 자신의 첫 개인전을 열었다. 전시회에는 민서의 초상이 중심에 걸려 있었다. 민서는 전시회에 찾아와 지수의 손을 잡았다. 지수야, 이 그림 나 진짜 감동했어. 지수는 민서를 바라보며 말했다. 민서야, 이건 우리 이야기야. 우리가 함께 만든 거야? 그들의 이야기는 완벽한 해피엔딩은 아니었다. 세상은 여전히 변화를 두려워했고 그들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하지만 지수와 민서는 서로를 선택했고 그 선택은 그들에게 가장 큰 힘이었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으며 어떤 미래가 오더라도 함께할 것임을 약속했다. 그들의 사랑은 고등학교 복도에서 시작되었다. 민서가 지수를 비웃던 그 순간부터 두 사람은 서로에게로 이끌렸다. 상처와 오해, 그리고 용서와 용기를 통해 그들은 자신만의 이야기를 썼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그들의 가슴에, 그리고 지수의 그림 속에 영원히 남았다.